올해 들어서만, 올 한 해에만, 지금 이제 9월 말까지, 지금 10월이죠.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최소, 이거 최소입니다. 269명의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일선 학교의 공립학교 교사들이 269명이나 체포가 되는데, 이유가 아동 성범죄자로 체포가 된, 미국 전국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최소 269명,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요, 팍스뉴스 디지털에서 그동안 쭉 언론에 보도가 됐던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통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나오지 않은, 신고되지 않은, 혹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더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사건만 가지고 집계를 해보았더니 올해 들어서만 269명의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아동 성범죄를. 야, 심각합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 199명, 즉 74%가 본인들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 관련된 학생들과 관계가 된 그런 범죄들이었다. 끔찍한 얘기죠. 이 분석은 전국교육청에서 아동성 관련 범죄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사, 대리교사 및 보조교사의 체포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기사들을 검색한 결과다라고 팍스뉴스에서는 이야기했고요. 체포된 교사의 80% 이상이 남성이다. 이 흉악한 놈들이 남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 물론 20%도 여자였으니까 여자 교사도, 아이들 성범죄한 여자 교사도 적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범죄 혐의 중에서 43건이 학생이 연루가 되지 않은 사건이었고, 또 10%는 학생이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이 안 된 그런 사건이다. 하지만 74%는 학생이 직접 연관된 사건들이었다. 팍스뉴스 디지털의 이 맨하탄 연구소에서 보낸 내용을 보면은 이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크리스토퍼 루포라는 수석 연구원, 맨하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팍스뉴스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0년대 초에 광범위한 폭로와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카톨릭 교회에서 벌어졌던 아동성 범죄, 이걸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동성 학대 혐의로 체포된 교사의 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고 학술 연구는 공립학교 학생의 거의 10% 가까이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신체적 학대를 겪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이런 연방교육부에서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이런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실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조사 실시한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라고 이 루포 연구원은 얘기했는데,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9.6%가 학창 시절에 교사로부터 이러한 그 성적인 추행을 경험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 연구 조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는 문제, CRT라고 하죠. 비판적 인종 이론 같은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사들로부터 오히려 이 성추행을 당하는 회개한 일들이 전국 학교 여기저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9월 말까지 269건이라는 얘기는요, 매일 전국에서 어디선가 한 군데는 경찰이 선생님을 체포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죠. 더군다나 여기 지금 이제 이 몇 명 대표자들을 이 팍스뉴스에서 이렇게 실제 사례로 예를 좀 들었는데, 이 사람들 예를 좀 들면 이렇습니다. 유진 프렛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진 프렛, 오늘 57세인데요. 올해 57세인데 지난 8월에 1급 성범죄 성행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교육 경력 동안 최소 15명의 소년과 젊은 성인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남자들만 건드렸습니다. 15명의 아이들과 젊은 남자를 성폭행한. 근데 아이들 15년 동안 가르쳐 왔다라는 게 참 수십 년간 가르쳐 왔다. 끔찍한 얘기죠.
사람 교장까지 했었군요. 예, 전직 교장이었고 초등학교 교사이자 코치를 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끔찍합니다. 이 프레스를 조사하고 있는 보안관 사무실, 그러니까 크리스 스완슨이라는 보안관은 이 지역 언론인가 본데요. 크릭 온 디트로이트라는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종종 성범죄자들이 종종 피해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한국도 지금 성범죄자들이라든가 살인범들이 이제 징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풀려났을 때 자기네 동네에서 이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거 가지고 난리들 나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국처럼 형량을 막 평생 바깥 세상 구경 못하게 막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내려버리면 될 텐데 한국은 형량이 너무 낮아서 좀 그렇죠. 젊은 사람 잡아봤자 뭐 10년, 20년 줘봤자 나중에 다시 나이 들어가지고 출소하면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 있느냐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난리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확실하게 느끼게끔 형량을 높이는 작업은 사실은 좀 필요하긴 하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전쟁을 겪고 식민지 치하를 겪으면서 좀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많이 감안하다 보니까 형량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고, 그 사실 전쟁 후에 복구하고 국민들을 좀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양형을 좀 낮추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 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지금은 또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짜투리 생각으로 들었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는 없습니다만은 텍사스주의 앨런 독립교육청의 중학교 교사인 앤서니 마테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성접촉에 의한 아동과의 외설 혐의 두 건의 그런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됐다고 하고요. 이후에 텍사스 스코어카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이 다시 교실로 복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면서 교육청이 지금 다시 이 교사를 휴직 처리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볼티모어 시립 공립학교에서 잡힌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스티븐 캐니언이라는 인물인데 호신술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호신술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막 더듬더듬 했나 봅니다. 비정상적인 행위, 2급 강간, 2급 폭행, 각종 성범죄 혐의 등등으로 해서 기소가 됐다. 2009년부터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해왔던 그런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제임스 애셔트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스 센터 학교의 교장과 직원 3명이 동시에 기소되는 또 사건을 일으켰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애셔트 교사 1명이었는데 이 애셔트 교사는 아이들 아동 학대, 방치, 그다음에 이렇게 때리기까지 했나 봅니다. 부상을 입히는 짓까지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같은 학교에 있던 교장하고 다른 교사들까지 같이 기소가 된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 항의를 했는데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이거를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일을 덮으려고 하고 무마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학교 교장과 다른 교사 2명까지 해가지고 떼거지로 기소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 이것도 지난 8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팍스뉴스 디지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러한 그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뭐냐, 연방교육부가 이른바 쓰레기 통과를 금지하거나 성폭력 용의자가 다른 학군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조용히 떠날 수 있게끔 그냥 우리 학군만 떠나라. 그럼 다른 데 가서 가르치던 말든 신경 안 쓰는 조용히 그냥 교사를 사임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연방교육부의 보고서, 학교 내 성적 부정행위를 방조하는 국가정책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게 6월 달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6월 달에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팍스뉴스 디지털에서 실제로 그럼 사례가 어떤 사례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뉴스들을 쫙 검색을 해보았더니 올해만 269명이 체포가 됐다. 이런 결론을 좀 얻은 겁니다. 아동 성학대라는 부분이 미국에 지금 너무너무나 창피한 민낯을 지금 까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특정 특권을 가지는 그런 지도계층, 지위계층이란 뭐 부유한 계층에서나 하는 이러한 범죄가 아니라 이러한 범죄들이 지금 학교까지 지금 만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죠. 연방교육부에서 이 내놓았던 보고서, 그러니까 학교 내 성적 부정행위를 방조하는 국가정책연구라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좀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자치구까지 해서 총 51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단지 14개 주에서만 지원자의 취업 또는 자격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주에서는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 학교 측이 이 교사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교사, 나 선생님 될래요라고 지원하는 사람이 자기 신원조회서를 자기가 준비해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그걸 확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요. 단 14개 주에서만 신원조회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1개 주에서는 지원자가 성적 학대 또는 비위, 그러니까 비행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를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교사가 성범죄에 관련되어져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11개 주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19개 주는 고용주에게 지원자의 현재 및 과거 고용주들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다행스러운데 19개 주에서 하는 거는 그 교사가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혹은 그 전에 일했던 교육청으로부터 본인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아서 그거를 지금 앞으로 가고 싶은 학교 교육청 쪽에다가 제출하게끔 하는 주가 19개 주가 있다. 네. 그 주가 어디인지는 지금 기사에 안 나와 있고요. 그 연구 보고서에도 어느 주다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 제가 다 봤는데요. 다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몇 개 주는 이렇다, 몇 개 주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만 보고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진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공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결국에는 이러한 각 주 단위하고 각 카운티의 교육청 단위에서 이미 그 시스템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던 허점이 많았던 것부터가 지금 문제였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 그러니까 순전히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만 검증하려고 했던 그 교사의 어떤 심리 상태, 그 교사의 어떤 그 범죄 기록 이런 것들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교단에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던 부분들은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그 교원 노조를 통해서 교육 시스템에 특히 공교육 시스템의 좌경화 바람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성폭행, 성범죄 저지르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착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학생 건드리는 남선생, 호신술 가르쳐준다고 그러면서 성폭행하는 선생,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들이죠. 아주 일부 나쁜 선생님들이 있는 건데, 근데 그 일부 나쁜 놈들이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물론 이제 그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학교의 선택권을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홈스쿨 혹은 뭐 프라이빗 스쿨, 뭐 매그넷 스쿨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대안 학교들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선택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것이고요. 물론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우리 아이를 안전한 교육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잘못된 시스템들은 다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시작점이 카운티 단위,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주 단위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보겠으나 카운티에 있는 각각의 교육청, 시, 군별로 다 교육청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펜실베니아의 패투미 연방 상원의원이 공화당 의원입니다. 뭐 라이노 의원이긴 하지만 이 연방 상원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초중등 교육법이라고 해서 발의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법안을 보면은 일명 쓰레기 통과를 금지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쓰레기 통과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문제가 생긴 교사가 있다. 그러면 조용히 사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냥 뭐 휴직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징계를 받은 기록도 없이 그냥 휴직으로 처리가 돼버리면 다른 지역의 교육청으로 옮겨가서 교사 활동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교사 활동하면서 또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말거나 우리 교육청 안에서만 안 가르치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이기적인 생각이 결국은 지금 전국의 교육청들을 좀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이걸 쓰레기 통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패싱 더 웨이스트인가요? 예.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연방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모든 교육청은 반드시 이 쓰레기 통과를 금지하는 성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들을 채용을 할 때 반드시 이 범죄 기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교사를 채용하게 하는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만드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다, 뭐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법안이 나왔으면 어떻게든 이걸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미국 내에 있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잊지 말고 관련된 소식이 또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